안녕하세요. 자, 한 학기 여러분 창업 이론과 실무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또 출석 리포트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담당 교수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며 또 여러분들의 앞날이 화창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본 이후에 창업 Q&A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실명은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생에 대한 그 Q&A를 진행할 텐데요. 뭐 형식은 이게 뭐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촬영을 하고 약간의 편집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졸업 후에 고향에서 카페 창업을 하고자 고민 중인데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창업을 할 경우 수도권 혹은 큰 도시에 비해 수익 창출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학생에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졸업 후에 바로 고향에 내려가서 카페 창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창업이든지 간에 그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근본 그 창업 이론과 실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고 계속 고객 경험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창업이 그죠? 올바른 방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시기에 이 창업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단 말이죠. 카페 창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국내외를 방문해서는 실제로 제가 경험이 있는 분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요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 가정식 그 요리 배달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일산의 동국대병원 근처 카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결국 몇 개월 후에는 이제 접었죠. 가장 큰 이제 그 요인은 결국 고객입니다. 그죠? 경쟁 점포가 일단 많았고 또 이미 그 상권에서는 자기보다 월등히 상품력과 인간력, 그죠? 그리고 점포력이 뛰어난 점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거기에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을 집게 다시 모을 수 있는 뭐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 봤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그 어떤 그 상품력 이런 부분들이 경쟁 점포보다 뒤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직 제 생각에는 좀 더 그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좀 더 많이 쌓고 나서 카페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공이 뭐 식품 이런 쪽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학생이 지금 뭐 고향에 가서 카페 창업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좀 활동 경험을 좀 더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고객에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최상의 맛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싶은데 주변 상권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가격 경쟁을 해야 해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율이 좋지 않아 순수익이 좋지 않고 고객을 올리자니 현재 오시는 손님들까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제품의 질과 가격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실제 그 창업 현장, 특히 식음료 쪽, 그죠? 카페 베이커리 쪽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 그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설빙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설빙의 창업자를 제가 이제 초창기 때 2008년도에 만났고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그 매장을 창업 후에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고객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더라. 뭐를? 메뉴를. 그죠? 메뉴를. 근데 그 메뉴는 생활 속에서 얻어온 소재였죠. 빙수와 또 뭡니까? 얼음 눈꽃 빙수와 또 인절미. 그죠? 인절미 떡, 뭐 콩가루. 이런 게 이제 믹싱이 돼서 제공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9,000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메뉴, 비슷한 메뉴를 팔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객들이 커피를 맛을 진짜 섬세하게 느껴서 어떤 매니아층이 생긴 것도 아니라면 뭔가 이제 이 커피와 뭔가 어울리는 어떤 그 추가적인 그죠? 메뉴 개발을 통해서 어떤 세트 메뉴,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혹은 우리 매장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매장은 그 가격을 받아도 인정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점포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에게 뭐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메뉴가 그죠? 메뉴가 우리 매장만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메뉴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팔고 있는 메뉴와 좀 더 부가적인 어떤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세트 메뉴화해서 좀 더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메뉴 개발을 통해서 그죠? 어떤 돌파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벤치마킹이나 시장 조사를 좀 더 하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의 질문은 약간 좀 포괄적이네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를 기반으로 한 창업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베트남에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 시 코로나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굉장히 포괄적이죠. 자, 일단 시장 조사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지에 살지 않는 이상 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트남에 대한 좀 시장 조사.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현지에 가서 내가 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가망 고객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혼자 이런 맨땅에 헤딩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뭐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현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 성공한 외식 브랜드도 있고 또 문을 닫고 철수하는 외식 브랜드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현지에 있는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제품 개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지난번에 우리 우수 리포트로 시상을 받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은 3년, 5년, 7년마다 위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혹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뭐 주기적으로 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6개월에 올 수도 있고 뭐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5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 경험상 보면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에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직원, 동료, 뭐 파트너 혹은 고객이 지원 고객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창업가의 어떤 내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내공이라는 게 뭐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어떤 큰 그 리스크가 닥쳤을 때 그 자포자기하는 그런 창업가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저돌적으로 인내하면서 그죠? 돌파하는 창업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공은 경험을 통해서 그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장 경험 또 고객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위기시에 결국은 나를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래서 평상시에 인간관계나 고객관계를 잘 하는 게 이 창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주하면 안 되겠죠.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레이더를 돌려서 이 시장의 흐름, 고객의 동향,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도전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계속 쌓아가야지만이 이 창업가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얘기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지원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략하면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면서 그 블록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고객, 채널, 그리고 가치 제안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실전 창업에서는. 그래서 창업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하면 이론상으로는 혹은 뭐 사업 계도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창업에 들어가서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고객, 그죠? 그 다음에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세 가지 블록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변화를 주시고 또 완성도를 높였을 때 우리는 창업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한 학기 동안 창업 이론과 실무 수업 잘 들었습니다.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창업하기 전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하며 창업하고 난 후 고비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 제공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남겨주셨어요. 자, 결국은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창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창업가가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어떤 창업가로서의 어떤 마인드, 그거는 우리가 이 창업가 정신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창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이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위험 없는 창업은 없어요. 위험 없는 창업은 사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위기는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냐, 관리할 수 있냐, 혹은 관리 못하는 영역이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사실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 배분, 그죠? 고객 배분,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스터 쇼핑 비즈니스를 하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죠.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대면 그 서비스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올 스톱이 됐는데 그나마 이 코로나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국내 고객이 아니라 해외 고객에서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영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국내 쪽은 완전히 제로였죠, 제로. 근데 서서히 이제 올해서부터 국내도 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또 이 자금 쪽으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전 창업이에요. 어쨌든 우리 그 학생 한 학기 동안 또 수업이 도움이 됐다니 제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가름합니다. 이 학생도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학교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직접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창업을 하는 것에
전보다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경험은 없듯이 창업 경험 또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뿌리가 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지만 경험이라는 듯 하나만을 위해 창업을 도전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이나 최종 목표에 창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위한 준비 과정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도전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작은 도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내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 뭐를 배워본다든가, 그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든다든가, 또 우리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또 학업과 관련된 어떤 성취를 위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저는 도전이고 일종의 창업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창업, 우리가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의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는 또 그렇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창업을 하라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창업을 하는 학생들은 뭔가 자기의 결핍이 커야 돼요. 결핍. 혹은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긍지, 보람이 커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경험만을 위한 창업 도전은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창업을 하는 사람을 돕는다든가, 그죠? 혹은 뭐 창업팀의 멤버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창업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다면 그런 도전, 그죠? 혹은 학습을 위한 도전, 혹은 또 네트워킹을 위한 도전, 혹은 뭐 자격증을 위한 도전, 이런 것들도 아주 의미 있는 도전과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창업 관련 커뮤니티, 그죠? 꼭 창업을 안 하더라도 창업 관련 커뮤니티나 그 학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서서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나 실제로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하였고 방법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간단한 사업 계획서, 미스터 샤파 질문 등 과제를 수행하면서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고 실제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해준 학생들을 보면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뭐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한 달에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기술도 될 수 있고, 그죠? 어떤 정부의 정책도 될 수 있어요. 결국 그러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반대로 가장 리스크였어요. 또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체계를 흔드는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위기,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좀 냉철하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또 포용력 있게 그 사람을 또 수용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과 창업 관련 이론, 경영 이론 사이의 관계는 실제로도 작용하나요? 물론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이론적인 거를 많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한다든가, 그죠?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활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죠. 또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세무라든가, 그죠? 인사라든가 이럴 때는 결국 이런 경영학적인 이론도 좀 필요합니다. 뭐 법이라든지 어떤 그 매뉴얼이든지, 그죠?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체크리스트라든지. 자, 결국은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세 번째 질문은 펀딩 시스템으로 자본을 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펀딩은 펀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망 고객을 만들고 또 어떤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와디스 같은 데 보면 자기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런 펀딩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을 서서히 확장하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사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펀딩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면 창업 초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좀 특별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운 좋게도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출석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고 미스터리 샤퍼가 되어 실제로 조사도 해보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정말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사소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머리를 앓을 수도 있을 만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공동창업자 등록입니다. 공동창업자로 등록했지만 변경할 때는 자유로운지, 창업자 1인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공동창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공동창업,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지만 백제 김치찌개의 사례를 청년 창업 성공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회사가 그 심플맨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그 학교 때 알던 친구가 같이 만든 공동 창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공동 창업자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자금과 관련된 펀딩과 관련된 재무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하고, 한 학생은 이제 마케팅과 메뉴 개발이나 그죠?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서로가 역할 분담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창업자 경우는 또 많은 분쟁의 소지도 갖고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처음에 그 서로 공동창업을 하게 될 때 그 계약서 같은 거를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그 법인이냐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특히 법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면 이제 전문적인 그 법무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역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가면 시너지가 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과 그죠? 또 그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음이 이미 안 맞으면 깨졌다고 봐야 돼요. 이걸 뭐 법적으로 뭐 같이 하는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두 사람 관계에 어떤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끝났을 때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 아예 계약서로 딱 단도리를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출석 레포트를 가장 빠르게 제출해준 한 학생의 Q&A입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수업에서 다시 아쉬운 점은 예시들이 오프라인 매장, 외식업이나 유통업 등에 집중을 보였던 점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창업, 사업 역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출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잘 만들어 주셨죠.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창업, 어플리케이션 창업의 제일 법칙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 혹은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독특한 판매 경험,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죠. 무신 사례든지 뭐 또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겠지만 그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그죠?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고객 경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그 어플이나 이런 소셜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만의 필살기, 그죠?
고객 경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학생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 학생이라 아주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튼 나중에 혹시 캠퍼스에서 지나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학생이 좀 인사를 해주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